안녕하세요. 선사진학원의 선장 잭박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구술면접 4년제 대학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입시사진 구술면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4년제 중에 구술면접 보는 첫 번째 대학교 경일대학교입니다. 경일대학교는요 대구 경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요 그 계명대학교라든가 경일대학교라든가 좀 사진과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사진이 태동한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일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사진 계열 쪽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학교라고 걸어질 수가 있네요. 경일대는 전폭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사진학과를 무지하게 밀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도 굉장히 커리가 좋은 교수님들도 지금 이제 수업을 하고 계시고, 사진을 모르시는 분은 경일대를 모르겠지만 사진을 전공했거나 사진을 아시는 분은 경일대가 얼마나 훌륭한 학교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 학교는요 타 학교에 비해서 무지막지하게 사람을 많이 뽑아요. 지금 2022학년도 100명이나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전형이 되게 많아요. 학생부 전형, 면접 전형, 실기 전형. 웬만한 학교는 뭐 학생부 전형이나 뭐 실기 전형 두 가지를 보는 학교도 간혹가다 있지만 3개의 전형으로 학생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일대를 일지망하고 있는 학생들은요 이 3가지 전형에 모두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실기를 하지 않은 학생들 또한 사진을 배우고 싶다 하시면 학생부 전형이나 면접 전형은 그렇게 전공적인 문제가 거의 없거나 아니면 조금 나오기 때문에 이 학생부 면접 이 2가지 전형에 지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 전형별로 난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학생부 전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기부라고도 하나요? 이제 학생 생활 기록부 안에 있는 모든 기록들을 보고요, 여기 안에서 문제를 뽑아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된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책들 있죠? 이거 기억이 날까요? 안 나죠, 전혀. 근데 이걸 다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는 학생부를 학생들한테 받아서 일일이 선생님들이 다 나올 만한 거를 다 문제를 다 짜요.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그래서 그걸 주고 준비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선생님들하고 모의 면접을 보면서 고칠 거를 고치고 뭐 좋은 거는 또 칭찬도 하고 하면서 모의 면접 보는 장소를 뭐 모습을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을 틀어놓고 자세라든가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연습을 하게 됩니다. 개그맨에서 사진 작가로 바꾼 이유는 어떤 학생의 문제를 뽑았는데요. 여러분 그거 거기 보면은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적는 난이 있죠? 뭐 부모님 난, 학생 난 해가지고 만약에 하다가 사진가로 바꿨다면 그 이유를 꼭 물어봐요. 이건 거의 뭐 매년마다 나오는 기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일대를 졸업하고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런 거 학생부에 전혀 관련이 없지만 이런 것도 물어보고, 동아리 활동 중에 뭘 하고 싶은가 이것도 물어보고요. 만약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사진학과에 가고 싶다. 일단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책을 많이 읽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책도 이제 사진 관련된 책도 있지만 뭐 다른 책도 많이 읽으면 좋고, 두 번째 사진에 관련된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거가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동아리가 없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동아리를 만들 수 있죠. 사진 동아리를 자기가 직접 만드는 거 아주 좋은 어떤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진 동아리 활동 안 했는데요.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 중에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동아리 활동은 뭐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무단이 많은데 그 이유가 있다면 출석도 이렇게 보게 되긴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거짓말을 해야 될까요? 저는 교육 이념이요, 거짓말 자체를 하면 안 된다. 솔직함이 가장 큰 무기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단이 많은 이유, 뭐 학교 다니기가 싫었어요, 공부하기가 싫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사진이라는 새로운 꿈을 발견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예전엔 제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 대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기억이 남는 책. 예, 이거 매년 나오죠. 책에 대한 질문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쭉쭉쭉 이렇게 뭐 무단이 많고 뭐 독서 사항이 없다. 왜 그런가? 이런 학생도 간혹가다 있어요. 솔직하게 대답해야 되고, 가장 자랑스러웠던 학교생활, 동아리 문제 많이 나오고, 사진과에 오기에 어떤 노력을 했느냐, 학생부에 있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고, 거기에 뭐 사진에 관련된 얘기가 없다면 뭐 그냥 이야기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문제 분석. 내신 성적 비중이 상대적으로 면접 전형보다 높지 않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학생부에서 거의 모든 문제가 출제가 되고, 여기 중요한 사항 있죠? 독서 기록, 동아리, 장래희망, 출석 여부, 요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질문이 매년 나온다. 그리고 사진 관련된 활동이나 독서 기록이 많다면 유리하다고 했지, 이게 없다고 불리할까요?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학생부를 꼼꼼하게 체크하며 예상 문제를 뽑아서 보세요. 만약에 학생이 준비를 했어요. 예상 문제를 뽑아서 그걸 다 썼어. 가장 큰 문제는 그걸 보고 읽기만 하면요, 이거는 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말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계속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 학원에서 이걸 엄청나게 연습을 한다. 그 다음에 1학년 때 경험했던 사건이라도 기억을 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 경일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은 학생부가 좋지 않더라도 지원해야 합격할 확률이 높다. 세 가지 전형을 모두 지원을 하다 보면 여기서 붙고 예비가 빠지면 이쪽에서 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 1지망인 학생은 만약에 내가 학생부가 선생님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도 무조건 넣어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전형, 면접 전형이 있습니다. 여기는 면접 전형. 자, 여기 보면은 볼게요. 이렇게 교수님 대 교수님 여러 명, 3명이 나오고 학생이 1명이 보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교수님 3명 대 학생 3명에서 4명 정도까지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제한 시간은요 5분밖에 안 돼요. 5분을 주어지고 각 학생마다 이렇게 공통적인 질문을 주게 됩니다.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요, 면접 한 달 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면접 전형 문제가 아예 공개가 됩니다. 인성, 사회성, 전문성에 관련된 문제가 3문제씩 공개가 되고요. 이 중에 랜덤으로 한 문제씩 뽑아서 총 한 학생한테 3문제가 나가죠. 인성 문제 하나, 사회성 문제 하나, 전문성 문제 하나. 총 우리는 9문제에 대한 주어진 걸 모두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자, 볼게요. 인성 문제. 본인의 특성 중 우리 학과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자, 이런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할 때, 자, 문제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이게 어떤 파트라 그랬죠? 인성이 쓰레기인 대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인성을 물어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인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사회성도 마찬가지죠. 여러 사회 구성원이 모여 있는데 어떤 역할을 주어지고 학생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답을 하면 안 되겠죠. 문제 의도를 잘 생각을 해보고 대답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전문성. 요거는 이제 전공 관련 적합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찾아가지고 전문적인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전문성 문제를 할 때 3명이 앉아 있단 말이죠. 1, 2, 3. 제가 전문성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 이 친구가 내가 준비했던 걸 먼저 대답을 했어. 그럼 난 어떻게 할 거야? 이하 동문입니다 하고 끝낼 거야? 아니죠. 전문성에 대한 문제, 특히 대답을 2-3개 정도는 더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은 걸 딱 단답식으로 준비를 하면 이 학교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질문이 주어졌을 때 한 2-3가지 정도 준비를 해놓고 앞에가 먼저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막 그 다음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막 대답을 할 수가 있고, 맨 처음에 나한테 걸렸어. 그럼 내가 준비한 걸 모두 짧은 시간 안에 다 털어버려야지. 그럼 뒤에 있는 애가 점점점
이러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자, 면접 전형 시험 보기 전에 홈페이지에 문제가 기재가 되고 대부분 학생 3-4명이 교수 3명 정도의 면접 방식을 채택하고 입학사정관 2명이 인성과 사회성 그리고 사진영상과 교수님이 1명이 전문성 문제를 출제하지만 이것도 조금씩 달라요. 사진영상과 교수 3명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발표 순서는 뭐 랜덤으로도 할 수도 있고 순서대로 정할 수도 있고 질문의 의도를 명확하게 정해야 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성 문제, 사회성 문제, 전공 적합성 문제 어떤 의도로 내는지를 생각하고 대답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뻔하고 획일적인 대답 피해야 된다. 무지막지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실기 전형 기출 문제 분석. 자, 이걸 잘 모르는 분이 계신데 경일대 같은 경우는 시험장에 들어가자마자 지금 보여주는 요거를 A4 용지로 뽑아서 학생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걸 적으세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준비를 해가야 되는 거야. 자, 보면은 이름, 수험번호 뭐 이런 거 있고 사용한 필름, 현상 만약에 아날로그로 했으면 이거 모두 적어야 되고요. 그 밑에 디지털, 인화지는 디지털로 했냐 암실로 했느냐. 만약에 암실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 디지털을 사용하죠. 그럼 디지털 카메라의 종류를 적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디지털로 프린트를 했을 때 프린터 종류를 뭘 사용해야 되느냐 이거를 적어야 돼요. 이거 준비 안 해갔다가는 가서 뒤통수 그냥 제대로 맞아버린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밑에 중요한 거 있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쓰시오. 포트폴리오 설명을 여기도 경일대는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래요. 굉장히 주관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포트폴리오는 주제 물어보면 대답하는 형식으로 학원에서 굉장히 많이 준비는 하게 되지만 내가 준비해서 말할 거를 그대로 여기에 적어야 될까요? 그럼 이거를 쓸 이유가 있을까요? 글로 쓰는 포트폴리오 설명과 내가 구술로 입으로 말하는 것들을 따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구술 면접 제가 볼 때는 사람의 어투, 말투가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제일 싫어하는 건 이겁니다. 저희가 평상시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평상시대로 얘기 안 하는 애들이 있어. 너무 긴장됐나 보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싫어요. 이러면 교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외운 티가 나네 라고 이야기를 황당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 당연히 외우는 건데 외운 티가 난대. 그러니까 자기가 실생활에서 쓰는 말 그대로 그냥 하는 게 듣는 사람도 좋고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좋습니다. 쓰는 방식. 제가 말할 때는 구어체로 준비하지만 쓸 때는 문어체로 좀 사회적인 어떤 이슈를 바탕으로 무언가 주제를 냈다면 그 이슈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적어주고 해주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 포트폴리오 먼저 보면서 이거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포트폴리오랑 무엇인가 뭐 이렇게 쭉 보면은 여러분 이거 캡처해서 공부를 해도 되지만 이거 말고도 무지막지하게 엄청난 문제를 많이 낸다. 특히 사진 이론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학교가 어디다? 경일대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는 교수님 3명에서 4명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요. 1대1로 가서 여기서 5분, 여기서 5분, 여기서 5분 하고 나가버리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먼저 보고 기다리지 않고 뚝뚝뚝 보고 끝나는 형식이고요. 어느 교수님은 사진사만 물어보고 어느 교수님은 또 디지털만 물어보고 어느 교수님은 또 포트폴리오만 물어보기도 하고 각 파트별로 교수님들이 문제 내는 담당이 또 다른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공통 질문은 3분 다 아니면 4분 다 포트폴리오는 항상 물어보더라라는 거죠. 3명에서 4명 1대1 방식이고 내신이 좋지 않더라도 실기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면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다. 슬프네. 내신이 좋지 않다. 슬프긴 하지만 실제적인 내신 반영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네요. 실기 열심히 준비하면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어차피 벌써 엎질러진 물 아무리 생각해봐야 바꿀 수가 없죠.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것만 고민을 해도 시간이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은 갖다 버리고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만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합격의 길은 가까워
아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 학교의 대학에 비해 이론 문제 비중이 아까 말씀드렸죠. 사진의 역사, 디지털 이론, 아날로그 여러분. 디지털 시대인데 아날로그가 나와요. 당연히 나와요. 지금 아날로그 문제 많이 나와요. 아날로그 이론, 기타 갬성 문제들. 죽음을 사진으로 찍는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낯선 사진 한 장 보여주면서 요거는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얘기해 보세요. 아니면 굉장히 황당한 질문을 갑자기 던져서 학생을 당황하게 만든 다음에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핵심 뭐냐면 교수님 모르는데요? 바로 떨어지는 거야. 모르겠네요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 문제를 가지고 합격을 하기 위해서 교수님 모르지만 막 머리를 쥐어짜가지고 어떻게든 대답하려고 하는 모습이 귀엽대요. 여기서는. 이 자세가 중요하고요. 경일대는 타 학교와 다르게 또 합격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태도, 목소리를 대빵 크게 자신 있게 하면 너무 좋아해. 이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요즘 이론보다 순발력을 요하며 학생을 당황시키는 문제, 요즘에 요 문제들이 또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황당하게 막 이상한 문제 저도 막 던집니다. 어떻게 보는지 보려고. 이런 것도 아주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갬성 문제. 자, 요것도 갬성 문제에 대한 파트가 또 저희 또 이제 2학기 때 수시 집중 기간에 들어서면 따로 요거만 모아서 또 수업을 열심히 진행을 합니다. 목소리가 우렁차며 당당한 태도로 면접을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좀 오래 길어졌어요. 경일대는 3가지 전형을 보는데 이걸 하나하나 때려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4년제 대학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쌤 피부가 꽤 좋으신데요? 피부가 그래? 꽤 좋으신데? 아직 장가를 안 가서 그래. 판사님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가를 못 갔지. 안 가시는 거죠. 못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못 갔지. 혼자 이렇게 놀고 있어. 아무도 없는데.